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간을 망치고 혈당을 폭발시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으며 식탁에 앉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끈적한 시럽으로 채우고 간을 딱딱한 돌처럼 만들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단백질을 위해 달걀을 먹으라 하고 천연 탄수화물이라며 감자를 권하는 말들. 하지만 시니어 여러분 중 상당수에게 이것은 손 쓸 수 없는 건강 위기로 몰아넣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아침만 먹으면 찾아오는 그 몽롱한 안개 같은 피로감, 무거운 팔다리, 그리고 식후 2시간 뒤 혈당 측정기가 내뱉는 날카로운 경고음. 이것은 함정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에너지의 절반을 쓰기도 전에 2배로 힘들게 일하게 만드는 아주 달콤하고 건강해 보이는 침묵의 함정이죠.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완벽한 아침 연료를 찾아 헤맨 끝에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정답은 달걀도 토스트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아주 흔한 식재료 하나가 혈당에는 소화기 역할을, 간에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드신다면 여러분은 안대를 쓰고 절벽을 향해 걷는 것과 같습니다. 간은 점점 딱딱해지고 피는 걸쭉해지며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아니타 샤르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아침 식단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고 조금 나른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주방으로 향하며 난 오늘 건강하게 먹을 거야 라고 다짐하시죠. 설탕 가득한 시리얼도 피하고 흰빵도 멀리하며 소위 말하는 슈퍼푸드를 꺼냅니다. 그런데 왜 오전 10시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짜증이 날까요? 시야는 왜 자꾸 침침해지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혈당 수치가 꿈쩍도 하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 저도 함께 느낍니다. 마치 나이가 들어서 몸이라는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의 함정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같이 높아지는 당화혈색소 수치 때문에 겁에 질린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나쁜 음식은 다 끊었는데 왜 간 수치는 올라가고 배만 나오냐고 물으십니다. 선생님, 아침에 달걀이랑 채소만 먹는데 왜 혈당이 180까지 치솟나요? 주류 건강상식에서 거의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먹는 순서와 숨겨진 전분연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의 위장은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무엇을 넣든 빛의 속도로 흡수해버리죠. 이때 잘못된 건강식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폭발합니다. 그러면 췌장은 이 불을 끄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소방호스를 미친 듯이 가동합니다. 그 넘쳐나는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여러분의 간으로 처박힙니다. 시간이 흐르며 간은 딱딱해집니다. 지방이 끼고 필터 기능을 상실한 채 기름 찌꺼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변해버리죠.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을 포함한 수많은 연구가 놀라운 생물학적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지만 아침 식사에 맞춰 세입 탓만 바꿔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침의 폭발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67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퇴직 후 아침 산책을 즐기시는 아주 모범적인 환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과 작은 찐 감자 하나를 드셨죠. 본인은 완벽한 식단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빵을 먹을 때보다 공복 혈당이 더 높아요. 병원에서는 간이 점점 딱딱해진대요. 제가 너무 늙어서 이제 건강해질 수 없는 건가요? 그는 자신의 몸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식사 한 끼 한 끼가 마치 병원 침대로 향하는 걸음 마냥 두렵다고 하셨죠. 저는 그의 수치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몸은 이른바 아침 쇼크 상태였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박 선생님, 그 건강한 감자가 빈속에 들어가는 순간 설탕 덩어리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간이 당신을 보호하려고 그 설탕을 다 빨아들이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공간이 없어요.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약을 더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달걀은 그대로 드시되 식사 시작 후 5분 동안은 잠시 옆에 치워두라고 했습니다. 대신 문지기 역할을 할 음식을 먼저 드시게 했죠. 처음엔 비웃으셨습니다. 음식 하나가 내 딱딱해진 간을 고친다고요? 하지만 그는 실천했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제 진료실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30포인트나 떨어진 것도 놀랍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점심때 낮잠을 안 자도 될 만큼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이 뭐냐고요? 그는 20년 동안 좋은 음식을 먹어왔지만 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대부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도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잠깨우기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이때 혈당이 자연스럽게 살짝 오르죠.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빈속에 감자나 건강에 좋다는 곡물을 먹는 것은 그 텅 빈 고속도로에 대형 트럭 수백 대를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통체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매일 목격합니다. 바로 안간경화의 전조띠입니다. 혈당이 폭등하면 몸은 그 설탕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지방으로 바꿔간 세포 속에 꽉꽉 눌러 담습니다.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유연해야 할 간이 통나무처럼 밀도가 높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가 왜 중요할까요? 전분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간 수치 악화 위험이 40%나 높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지기 음식은 무엇일까요? 달걀일까요? 아닙니다. 달걀은 좋은 단백질원이지만 다음에 들어올 음식의 혈당 폭발을 막지는 못합니다. 감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와 아세트산, 초산이의 조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혈당 폭풍을 잠재우는 최고의 음식 1위는 바로 식초 한 스푼을 곁들인 생양배추 또는 저염 김치나 절임 채소입니다. 잠깐,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셨나요? 여기에는 깊은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아삭한 생양배추를 먼저 먹으면 그 식이섬유가 소장 안에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이 그물망은 뒤이어 들어오는 모든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여기에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근육에 문을 열고 설탕을 받아들여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호밀빵을 먼저 드시는 실수를 합니다. 간의 입장에서 호밀빵은 그냥 조금 느리게 흡수되는 흰 빵일 뿐입니다. 결국 목적지는 같습니다.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죠. 이 문지기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위장벽에 보호막을 코팅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의 간에게 안심해, 내가 조절하고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할 뿐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계셨던 거죠. 오늘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딱딱해진 간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가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3가지 단계입니다. 3분, 양배추 스타터. 달걀, 토스트, 커피에 손대기 전에요. 가늘게 차에 썬 생양배추 한 접시를 먼저 드세요. 여기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이나 레몬즙을 살짝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식이섬유 방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꾸로 식사법, 식사 순서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식이섬유 양배추, 둘째는 단백질 달걀, 마지막이 탄수화물 감자나 밥입니다. 전분이 우리 몸에 도달할 때쯤이면 식이섬유 그물망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식후 10분 글라이딩 산책, 식사를 마친 후 20분 이내에 몸을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거실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이 움직임은 근육에 방금 먹은 설탕을 태워버려 라고 명령합니다.
간이 고생하며 저장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유전자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 세 단계는 과학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올바른 사용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공복 쇼크를 막으세요. 다른 무엇보다 생양 배추를 먼저 드셔서 간을 보호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잠재우십시오. 딱 7일만 해보세요. 단언컨대 에너지 수치,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아침 혈당 수치에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혈액 검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는 동안 혈관을 청소해주는 밤에 마시는 기적의 음료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닥터 아니타 샤르마였습니다.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지내세요.